자, 매년 여름에 5자를 2자릿수, 4자를 3자릿수 이상 잡는 이 방법, 이 채비 정확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자, 여름입니다. 여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버징이죠. 정확히 벌징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버징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니까요. 자, 버징 하면은 여러가지 하드베이트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5인치 쉐도웜입니다. 5인치 쉐도웜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구입하고 너무 약간 크다라는 느낌 때문에 주저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히 검증이 된 거고요. 해창만에서 매년 여름에 2자릿수 5자 그리고 4자를 3자릿수 이상 잡는 방법이고 채비입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 보시고요. 간혹가다 그거 해창만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주호, 금호호, 뭐 합천호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다 사용을 해봤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베스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5인치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형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와무라라고 부르는 형태의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 5인치 웜 중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다미끼 엣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SM택에서 만드는 깎기웜이라고 5인치 웜이 있고요. 무게는 대부분 한 18g 전후 정도 됩니다. 5인치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와무라 원업쉐드. 원업쉐드 같은 경우는 5인치가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용하실 때는 6인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원업쉐드. 전에 말씀드렸듯이 6인치 사와무라 원업쉐드는 플로팅 웜입니다. 그냥 물에 놔두면 물에 뜹니다. 근데 바늘 끼면 물론 가라앉겠죠. 대신에 천천히 가라앉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늘을 끼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요. 방금처럼 그냥 웜에 노싱커 형식으로 바늘만 끼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바늘 중에는 좀 무거운 거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주로 가마가츠 몬스터 훅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뜰 겁니다. 좀 두껍고 강한 바늘입니다. 요 바늘만 끼워서 이런 식으로 다들 뭐 이런 것들 바늘 끼는 방법들은 다 아시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웜 끝을 좀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스크류 방식이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이 스크류 방식이라는 게 끝 쪽에 코일이 있어서요. 자, 요런 바늘이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웜 끝 쪽에 돌려서 끼워서 끼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그 다음에 웨이트 훅이라고 해서 웨이트 훅이 스크류 방식이 아니라 일반 바늘식으로 있는 게 있고, 스크류 방식에 있는 방식이 있고요. 웨이트 훅은 무게를 높이는 방법하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스크류 방식을 사용하시면 웜 끝 쪽이 조금 전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게 사용하시고, 스위밍 지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4인치 원래 사용들 많이 하실 때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거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초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수초가 있을 때는 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그냥 5호 바늘에 5인치 웜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무게가 좀 가벼워질 수 있고, 웨이트로 하면 좀 더 비거리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냥 조금 더 무겁고 굵은 바늘을 사용하면은 적정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폴링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5자 2자릿수, 4자 3자릿수 이렇게 잡는 방식입니다. 5인치 웜이고요. 5호 바늘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자, 방식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5인치 쉐도웜 생각하시면은 늘 생각하는 게 버징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다들.
여름이니까 물겠지.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물. 예, 정확히 벌징이라고 하는 건데 물을 쉐드 테일 부분이 수면을 치면서 소리를 내고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5인치 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필드에 가셔가지고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먹이 사냥을 하거나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 방법이 정확히 먹혀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마리수에 조금 더 조용히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은 그 방식 말고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버징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던지고 좀 빠르게, 느리게, 골고루, 수초 옆에, 멀리. 대신에 그거를 감아드릴 때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 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프리리그 했던, 주변에 자주 갔던 포인트 중에 프리리그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돌바닥이 있는 곳이죠. 돌이 있는 곳에서 수초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심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낮게든 높게든 수초는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곳에서 던지다 보면은 수초가 중간까지 올라왔을 때가 있고 수면 위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수면 위까지 올라왔을 때나 수면 직전까지 올라왔을 때 던져서 버징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같은 포인트에서 두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싱커 낚시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인데, 던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던져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바늘 놓고. 그러면 가라앉겠죠. 예, 뭐 10초, 20초 기다리면은 수면에 떨어지고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수초까지 떨어진 거죠, 이게.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포인트는 수초가 프리리그나 이런 걸로 돌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수초가 올라오는 곳을 공략하라고 한 거니까요. 자,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바닥에 가라앉는 동안에 바이트가 올 수 있습니다. 폴링 바이트가 올 수 있는 거죠. 물 위에 착수와 동시도 올 수 있습니다. 확률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이트 확률은. 자, 가라앉았습니다. 살짝 끌어 보십시오. 살짝 끌으면 액션이 나오겠죠. 액션이 나오는 상태에서 바이트가 올 수도 있고요. 살짝 끈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물속에서 자연 폴링이 이루어지면서 바이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요. 살짝 끄는데 물론 수초가 있는 곳이니까 걸림이 있겠죠. 청태 말고 그냥 수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초에 걸렸을 때 툭툭툭툭 해서 순간적으로 리액션 바이트가 일어납니다. 빠져나오면서요. 그때 바이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방식을 매우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그런데 가라앉히고 빠르게 또 액션을 주고 또 가라앉히고 빠르게 액션을 주고 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천천히 두 가지 방법입니다. 5인치 웜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자, 버징,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면 위로 끄는 방법이요. 수면으로 열심히 끌면은 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끌면 되니까요. 근데 수면 버징을 했는데 바이트가 오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노싱커 두 번째 방법이요. 던지고 가만히 놔둬서 폴링 유도하고, 폴링한 유도 상태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살짝 끌다 보면은 바이트가 올 수 있고, 걸림에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한강에 가서도 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인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포인트 선택을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겨울에 프리리그를 했던 포인트 기억하실 겁니다. 수심도 깊고 베스가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네, 그곳에 가시면은 수초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중간까지 올라오고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상태가 여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방금 알려드렸던 두 가지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면은 거기에 바이트가 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징과 노싱커 방식으로 가라앉혀서 액션을 주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반드시 나오고요. 이게 물지 않는다고 해서 웜을 좀 작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4인치나 이렇게 좀 4.5인치나 그렇게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오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입질이 오는데 톡톡톡톡 하는 입질이 옵니다. 그거는 블루길이거나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런커를 노린다고 하면은 5인치를 계속 공략하시고요. 5인치로 버징도 한번 해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가라앉혀서
살짝 노싱컷식으로 살짝 끌었다가 다시 놔두거나 기다리는 방식. 기다려도 아주 정확히 사이즈가 큰 것들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같은 곳을 계속 공략하지는 마십시오. 다양하게 도착하면은 뭐 180도, 90도, 뭐 0도 뭐 이렇게 해서 낯선 환경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첫 번째 버징을 시도하셔가지고 특별한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징 방식이 포인트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먹이 사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버징만으로도 충분히 런커를 잡을 수 있고요. 수초가 완전히 올라왔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버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수초를 뚫고 가라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수초 위쪽을 계속 긁다 보면은 끌어오다 보면은 포켓 부분이라고 수초가 없는 부분에 스쳐다가 바이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셔야 되는데 복잡하실까봐 이 두 가지 방법만 알려드린 겁니다. 끄는 방법과 던져서 수면에 수초가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물속에 수초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가라앉혀 가지고 액션을 살짝 주는 방식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 선정입니다. 포인트 선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프리리그를 왜 멀리 던집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넓은 포인트를 공략하려고 최대한 비거리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멀리 베스가 있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손 타지 않은 곳에 있는 멀리 있는 베스를 잡기 위해서 프리리그가 멀리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포인트에 오자가 런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넓은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멀리 던지는 거죠. 공략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멀리 던지면은 경계심을 줄일 수 있고요. 베스가 우리 앵글러에 대한 경계심을 줄일 수 있고요. 폴링 바이트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끌어오다 보면 공략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던지는 게 좋습니다. 멀리 던져서 버징도 하시고 멀리 던져서 노싱커처럼 운영도 하시고요. 자, 이번 주 분명히 또 출조하실 거죠. 여름입니다. 어떤 곳은 청태가 올라와 있고 어떤 곳들은 수초가 안 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고 어떤 곳은 수초가 완전히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 곳이나 던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 정도 여기는 베스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수초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되는 그 포인트에 집중 공략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제 말 믿으시고요. 실전에서 10년 넘게 정확히 통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번 주 꼭 런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